네, 2020년 오공채 상황판단 16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 문제를 제가 풀어본 뒤 해설을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것 3개 부서 중 2개, 하나만 빼면 되네. 4명 중 이렇게 점수 부여하고 최고 최저 빼는 평균이구나. 이 빠지는 거 그렇지? 오케이. 문제인식은 42 최고점이니까 최고 빼고 둘 중에 하나 최저, 최고 최저 빼고 18이 평균, 최고 최저 빼고 21이 평균, 최고 최저 빼고 18이 평균, 네, 최고 최저 빼고 18이 평균, 최고 최저 빼고 21 평균.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 최저 빼면은 28이고 최고 최저를 얘 때문에 알 수는 없겠네. 얘 때문에 얘는 최고는 알 수 있고 최저는 뭔지 알 수 없겠다. 이렇게 해놓고 A 값에 관계없이 문제의식의 평가 최종 점수는 값이 제일 높다. A가 지금 최고점 하나 지웠으니까 최저 하나 지우는 건데 최저가 뭐 얘든 뭐 얘가 더 높든 하더라도 어쨌든 27이 최저점이겠다. 그렇죠, 여러분? 최고를 하나 지웠으니까 최저를 하나 지울 건데 이게 지워지는 숫자이면 27이고 만약에 30이라고 한다면 더 높겠죠. 27 이상. 그래서 18, 21과 비교했을 때 제일 높다. 맞고 그 다음에 범위값보다는 대입법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러면 A 18이라면 마찬가지로 27이고 B가 24라면 16, 32 지워서 28, 그 다음에 C가 24라면 그냥 24 이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포상을 받게 되는 거는 지금 여기는 얘가 제일 얘네들보다 훨씬 높으니까 값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3점, 3점이니까 여긴 똑같고 여기가 얘가 더 크니까 을이 맞겠다. 그러면 요건 틀렸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봐야 할 수치와 뭐 이제 빈칸도 있고 특히 문제 번호도 16번 정도면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본인이 한 3분 정도 푸셔도 전혀 문제 없는 문제라 문제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푼 내용을 좀 차근히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항상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3개 부서 중 2개 부서를 포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개를 뺀다고 가져가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하나만 뺄게 라는 거를 가져가시고 여기는 뭔가 딱 봐도 당연한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 여긴 6단위, 얘는 8단위로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사실 숫자가 클수록 머리가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떤 5, 4, 3, 2, 1로 나누는 걸 생각해도 좋은데 일단 비중이 각자 다르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낼 때 이제 이걸 5, 4, 3, 2, 1로 하다 보면은 4점 몇, 3점 몇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숫자를 가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평가위원수 4명인 건 분명하고 2를 뺐으니까 분모는 항상 2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기 2를 안 하고 평균 점수 대신에 합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숫자가 커버려서 오히려 머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숫자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숫자에 대한 감각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숫자가 너무 커지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는 최대한 크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렇게 2로 나누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빠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2로 나누는 평균의 경우에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2로 나누는 평균의 경우 그냥 가중평균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다 나와있는 예를 볼게요. 최저 지우고 최고 지우고 나면 얘네 둘의 거리가 총 6이죠. 근데 그 6을 반으로 나누면 3이니까 이제 지금 가중치가 똑같이 반반인 거잖아요. 평균이라는 게. 그러면 3을 하나에서 더하거나 빼서 빠르게 21이라는 숫자를 도출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이니까 3을 더하거나 뺀 거죠. 이거는 12니까 6을 더하거나 빼서 요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해볼게요. 최고 최저 빼고 얘네 둘은 28, 8 차이 나니까 4 더해줬고요. 요거는 알 수 없고 여기도 아직 알 수 없죠. 최고는 지울 수 있어요. 가장 작은 숫자나 가장 높은 숫자는 무조건 지우면 되죠. 그래서 40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도 최고 최저 지우고 21, 최고 최저 지우고 18 이렇게 가면 되겠죠. 30이 최고점이니까 30 하나 지우고 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저가 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요렇게까지 해두고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가시게 되면 A 값에 관계없이 문제인식의 평가 최종 점수는 18, 21이기 때문에 얘가 21보다만 높으면 되죠. 최저 점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얘가 일단 24, 30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워지는 게 맞겠죠. 만약에 얘가 24보다 더 큰 수여서 24가 지워진다면 당연히 그 평균 점수는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최소값을 구하려는 상황에서는 A를 지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둘이 남아있을 때 27이기 때문에 절대 A 값에 관계없이 값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기억 선지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여기서 내가 어떤 보기를 먼저 볼지를 결정하실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는 범위이기 때문에 BC의 경우 성장 전략인데 16보다 크다는 숫자가 무려 3가지 경우의 수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BC가 같은데 그 값이 24인지 32인지 40인지 3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명확하게 숫자를 줘서 대입만 해보면 되는 대입법. 이게 선행이 먼저 해결해야 할 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펜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시험장에서 삼색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많이 딸깍거리는 거는 정말 옆에 있는 분께 너무 민폐니까 비추하지만 이렇게 이미 한 바닥 검은색 펜으로 잔뜩 풀어놓은 경우에는 이때 파란색 펜을 드셔서 혹은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옆에 시험장 여기 옆에 그 일회용 카페에서 주시는 용기컵을 붙여놓고 여기 이제 화이트나 어떤 지우개도 일부러 길다란 걸로 사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넣어놨는데 검정색 펜을 푼 다음에 이것도 그냥 단색 펜이죠. 파란색 단색 펜을 이 딸깍을 미리 해놓은 상태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파란색을 빠르게 꺼내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18, 24, 24를 적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18, 24, 24일 때 이거는 18 지워지는 게 맞으니까 27을 맞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 31을 지우시고 28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다 24니까 하나 아무거나 지워서 24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미 6 이상 커버리기 때문에 값은 무조건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얘가 3 크고 얘가 3 큰데 여기서 4가 커버리죠. 그러니까 을이 받게 되겠죠. 보시면 값은 여기서도 을에게 뒤지지 않고 여기서도 을에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계속 최저죠. 그러니까 얘가 을을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아니다. 디귿 지어주시면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는데 2번을 한번 해설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특히 제가 대입법을 먼저 풀라고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으로 미뤄뒀던 말씀은 여기 보세요. 디귿을 해결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해결한 뒤에 24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최종 점수가 을이 병보다 크죠? 그러니까 24는 맞는 말이에요. 낮지 않다.
을이 병보다 낫지 않다는 것은 병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32일 경우랑 40일 경우도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32라면 16이랑 32가 지워지면서 평균은 32. 여기서도 32라면 24가 최저로 지워지면서 여긴 28. 여전히 얘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32도 맞아요. 만약에 40일 경우는 어떨까요? 40이라면 최고 최저가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32가 평균일 거예요. 그러나 얘는 40이랑 여기가 40이니까 24 지워서 40, 24 해가지고 하면은 16이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같은. 그래서 얘는 같고 얘네는 둘 다 크고. 그래서 세 경우가 모두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거 숫자적으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더 빠르게 얘가 맞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시험장에선 여러분 추측을 자주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계속 불확실하게 답을 고르는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숫자 계산의 경우에는 너무 어림잡아 하시려는 생각보다는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항상 대입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셔서 경우의 수가 작은 보기부터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숫자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자. 숫자는 최대한 작게 하되 너무 가공을 하지 마세요. 가공 금물. 이거를 1, 2, 3, 4, 5로 나누시면은 얘랑 안 맞아요. 이게 5점이고 여기서의 5점은 똑같은 5점이 아니죠. 얘에 비해서 어느 정도 3분의 1 가량 증가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 숫자를 가져가시되 이거보다 높게 그러니까 2를 나누지 않는 사고보다는 평균 2로 나누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숫자를 최대한 작게 해서 이 숫자 평균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사실 더하기가 더 난 편하다. 숫자가 커도 별로 헷갈리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 요 정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문제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생각했던 점수 부여 문제는 정답률은 내가 매우 높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이거 틀리는 분들 많이 없어요. 정답률은 높으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는 나 이 문제 정확히 맞는 문제로 가져가야지 하면서 시간을 3분 이상 충분히 쓰세요. 괜찮아요. 너무 서두르다가 정답률도 낮추고 시간대로 썼는데도 오답인 경우가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맞출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시간을 주세요. 그게 오히려 고득점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피셋의 공부 방법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분들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나의 방법이 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시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 거를 취하세요. 피셋은 결국 시험장에서 나만 믿어야 됩니다. 남들의 풀이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남들의 풀이는 내 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 2월달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내 것이 되면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남의 것인 상태로 알고만 있는 것은 절대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고 중에 이건 괜찮은데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셔서 본인 것으로 소화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단권화를 할 게 없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